안녕하세요. 라미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에는 운동해야지, 책 읽어야지, 외국어 공부, 자격증 공부 등등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획 중이신가요? 혹시 이 계획들 작년 연말에도 세우지 않으셨나요? 혹시 올해 이 계획들을 지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는 아니었나요? 우리는 모두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흘려보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10년 정도 사용했던 시간 찾기 그리고 자기 점검 플래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치매라고 놀림받을 정도로 건망증이 심했습니다. 시간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 아예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도 참 많았고요. 나름 이 플래너를 사용하며 저한테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의지가 약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자신을 자극해 주길 바라신다면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제가 그나마 쓰던 거랑 비슷한 플래너를 찾아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냥 제가 적고 싶은 걸 적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메모해야 되는 걸 앞에다 적어놓고 왜냐면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침은 좋고 저녁은 안 좋고 뭐 이렇게 힘드니까 지금 같은 반에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 알바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잠자는 시간을 확보를 못해서 지각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도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래너 활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최소 수면 시간 4시간을 찾아주었습니다. 수면은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요. 굳이 1월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테니까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적어놨어요. 지금 영화 제작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편집하는 거에 흥미가 많이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이것저것 제가 학습해야 될 것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했으면 체크, 진행 중이면 짝대기, 안 했으면 X로 표시를 합니다. 졸업작품에서는 제가 디렉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받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영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졸업작품 촬영 전까지 읽으려면 지금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 전까지 정독한다는 생각으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수를 확인을 합니다. 페이지 수를 확인을 하고 한 달에 3분의 1을 읽어야 하고 그걸 또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읽어야 할 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5페이지씩을 읽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계획한 일을 하루에 해야 할 양과 이 양을 채우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시간을 체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화이트로 지워줍니다. 월별 플래너 활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색연필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빨간색은 제가 가야 하는 예약, 연두색은 학교, 초록색은 회사, 주황색은 제가 가지 않아도 되는 예약입니다. 영상으로 하는 예약 같은 거죠. 노란색은 공휴일이나 생일로 표시를 한 거고요. 파란색은 휴가, 방학입니다. 색깔은 자기가 원하는 걸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 거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찾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시간이 적혀 있는 플래너라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적으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투나잇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저녁 시간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적을게요. 토요일날 주짓수 수업이 있어서 저는 시간과 함께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까 연두색은 학교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두색으로 수업이 있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빈칸으로 남겨두는데 보통 저는 수업 끝나고 나서 뭘 배웠는지를 요약해서 거기다가 적어놔요. 복습하는 거죠. 화요일을 보면은 After Effects를 배우는 주여가지고 보니까 월요일날 촬영한 거를 화요일날에 편집을 했네요. 이렇게 저의 히스토리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촬영한 날은 12월 10일입니다. 원래 오늘 영화를 보는 날인데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채워볼게요. 자와 색연필을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을 먼저 표시를 할 겁니다. Time Matrix Urgent Important에 해당되는 거죠. 학교, 회사, 예약 등등 이미 시간이 결정돼 있는 것들이요. 저는 아침에 강제로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아침 시간 주짓수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운전해서 1시간 거리라서 그걸 표시할 거예요. 안 그러면 3시간을 제가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저는 예스24 북클럽 회원을 끊어서 듣기 모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듣는 것처럼 들으면서 가는 거죠. 아니면 관심 있는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날이 있다 그러면은 음악 들으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클럽을 들으면서 오가는 날에는 어떤 책을 들었는지 적습니다. 이 플래너의 목적은 제가 쓸 수 있는 덩어리 시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수업은 10시 시작이지만 저는 8시에 출발을 합니다. 1시간 운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무사히 9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메일 확인을 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 15분부터 시작인데 일반 관공서는 점심시간이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라서 필요한 연락을 합니다.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운전하는 시간도 표시를 해줘야겠죠? 한국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뭐 할지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목요일이 저한테는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한 주 동안 배운 결과물을 제출하는 날이에요. 수업 끝나는 시간에 4, 오지선다의 퀴즈를 풉니다. 점수도 항상 이렇게 적어놔요. 제가 건망증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그리고 한눈에 딱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눈에 딱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막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계획이 정리가 안 된 느낌이랄까? 1시간 운전해서 돌아오면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먹는 것도 적어놔야죠. 자,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시간 보이시죠? 몇 시간 남았는지. 이제 이곳에 제가 계획했던 그것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미리 이렇게 적어 넣으셔야 학교 수업이나 예약처럼 이걸 해야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저는 4시간이 남네요. 저는 11시에 자니까요. 저는 이 주에 다큐멘터리를 제출을 해야 되는 주네요.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 저도 이 플래너를 통해 많은 것들 잃었으니까 믿어보세요, 한번. 이제 이 남는 덩어리 시간에 제가 계획했던 것을 적어 넣을 거예요. 아까 하루 해야 할 양을 끝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얼마 전에 영어책 읽었던 것을 미루어 봤을 때 5장을 정독하는데 2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놓은 계획 옆에는 항상 네모 박스를 함께 적습니다. 그래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칭하고 명상을 꼭 해야 하는데요. 군대에서 부상으로 인해서 의과사제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스트레칭이 하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날들을 채워줍니다. 이제 휴가나 방학 계획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주로 이번 달에 계획해놓고 못했던 일들을 할 건데요. 제가 방학이라고 주짓수 학원도 방학인 건 아니라서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 달 계획했던 거 확인해서 적어 놓는 거죠. 남편 친구랑 그 아버지가 이쪽으로 여행을 오셨었는데 카메라 연습할 겸 여행 브이로그를 찍어드렸거든요. 3일치라 편집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영어책 읽기로 했고 몇 시간 걸리는지 확실히 아니까 먼저 적어줍니다. 그리고 놀 시간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다 말고 놀고 싶어 하고 그냥 놀면 안 되니까요. 저는 나 혼자 산다를 파일럿 때부터 항상 챙겨보고 있거든요. 한국이랑 시차가 있어서 11시쯤 되면 볼 수 있더라고요. 거의 자매 방송인 전참시도 챙겨봅니다. 거의 점심 식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워멘 주짓수랑 셀프 디펜스 수업이 있으니까 이것도 적어놔야죠. 물론 시간과 함께. 한눈에 보이도록 색깔도 입혀줍니다. 여러분 주말이나 방학이나 휴가 노셔도 돼요. 다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집중해서 아주 신나게 노는 거죠. 시간을 이렇게 다 정해놨잖아요. 저는 핸드폰 알람을 활용을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처럼요. 이날 크리스마스였네요. 저나 남편은 이런 거 잘 안 챙기거든요. 그래서 또 깜빡했네요. 그래도 저녁 식사는 좀 특별하지 않을까 해서 적어놨는데 역시나 다른 날과 다름없이 보냈습니다. 너무 잘 만난 커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방학이기도 하고 저는 영화 시청을 할 건데요. 이 목록들은 제가 봐야 하는 리스트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수업에서 참고로 말하는 영화들을 제가 안 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때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화가 2-3시간씩 하다 보니까 언급한 모든 영화들을 매일 한 편씩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마음먹고 한 편씩 보려고 합니다. 저 아바타나 반지의 제왕, 살인의 추억 등등 정말 유명했던 영화를 본 게 없더라고요. 사는 게 삭막해서 그런지 로맨틱 코미디나 코미디 액션처럼 코미디가 들어간 것만 봤어요. 잊지 말고 다음 주 플랜하는 시간도 따로 빼놓습니다. 방학이지만 그래도 제 아침과 저녁 루틴을 적겠습니다. 방학이나 휴가라고 해서 너무 풀어져 버리면 다시 돌아갔을 때 되게 힘들잖아요. 늦잠은 똑같이 주말에 자면 됩니다. 다른 계획을 적어놓기 전에 이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적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시간을 플랜할 때 쉬워집니다. 제가 또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네요. 저는 영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상문을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영화를 킬링타임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요. 나머지 날도 채워줍니다. 매일매일 꼭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비 오는 오시면 친구한테 연락 왔을 때 분명히 나가서 노실 거예요. 식사 시간에도 빡세게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저는 밥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식사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제가 3일치를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아마 밥 먹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 빠지겠지만 한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한 주황색으로 영어책 읽는 것을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이 작업이 귀찮고 노가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못 대실 거예요. 저는 방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졸업작품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시나리오는 준비가 됐고 이제 테크 리허설을 해야 돼요. 실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촬영 장비들만 가지고 어디에 놔야 하는지 어떤 구도로 촬영을 해야 되는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스토리보드라는 게 있는데 언리얼 엔진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루 종일 걸리고 다음 날까지도 걸릴 것 같아요.
이래서 시간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먼저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불확실한 것들로 인해 영향을 덜 받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저의 방학 첫 주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쓰던 플래너 어떻게 작성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장점은 한 달에 한 번만 작성하면 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아주 자세한 기록은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도, 월, 일이 안 적혀 있는 플래너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거를 아트박스에서 샀고요. 이렇게 내가 직접 적을 수 있어야 어느 달에 시작을 하던 그 전달 종이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 페이지는 그냥 노트인데 제가 일주일 날수에 맞춰서 그렸어요. 이래야 또 시간을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밑에 달력 요일에 맞춰서 요일을 적어줍니다. 마지막 칸에는 투두리스트. 달력 부분에 있는 거는 대여섯 개밖에 적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역시 한눈에 보이게 색을 칠해줘야죠. 자, 이거는 이제 한쪽에 치워주시고, 이 노트는 달력이 중요하거든요. 먼저 연도랑 무슨 달인지 그리고 날들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하고 싶은 계획을 적어 넣습니다. 아까 다른 플래너로 했던 1월달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위에 투두리스트에는 뭘 적는 거냐면, 이번 달에 하고 싶은 계획도 있지만 이번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텍스 리포트 같은. 노트가 크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잖아요. 그래서 달력 페이지에 적어놨던 거를 이쪽에 한 번 더 적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죠. 다시 달력으로 돌아와서 예약이나 친구 생일처럼 정해져 있는 것들을 먼저 적어줍니다. 역시 색깔로 표시를 해야겠죠? 자, 이제부터 노가다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해야 하는 것들을 적는 거예요. 점검표처럼. 컴퓨터로 타자 치셔도 돼요. 그리고 프린트아웃을 하세요. 컴퓨터 영상이나 핸드폰으로만 확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은 컴퓨터 타자로 하시더라도 꼭 프린트아웃을 하셔서 체크는 손으로 직접 펜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처럼 저는 이 플래너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이 노트나 제가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플래너나 뒤에 다 메모장이 있어서 거기에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모든 예약이나 이벤트를 적어놓은 위치가 다른데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침 시간은 맨 위, 점심 시간쯤은 중간, 저녁 시간은 밑에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의 점검표가 완성이 돼갑니다. 팔이 정말 아프네요. 그래도 여러분께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니까요. 열심히 적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하셔야 할 점은 이 노트는 공휴일 같은 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1월 1일이 공휴일이라는 걸 깜빡했네요. 역시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깜빡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쉬기 때문에 이날 저는 영화를 봐야겠네요. 자,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작성하면 되는 시간 찾기 플래너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적은 요일 빼고 21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선에다가 시간을 적어놔요. 왜냐면 몇 시 이건 한순간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더 알아보기가 좋더라고요. 각자 알아보기 좋게 적어 넣으시면 돼요. 자, 역시 자와 색연필을 준비해줍니다. 보통 일주일별로 시간이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는 일회성에 해당하는 예약 같은 건 적지 않습니다. 매주 공통된 스케줄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학교나 회사 스케줄을 표시를 하는 거죠. 저는 학교의 약자가 NFI이기 때문에 이걸 적겠습니다. 뭐 회사면 회사, 그냥 학교면 학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주짓수도 매주 같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원래 6시부터 7시 반까지인데 제가 1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시간만 하고 와요. 하지만 금요일은 시간이 괜찮으니까 7시 반까지 다 마치고 옵니다. 매주 토요일도 같은 스케줄이니까 표시를 해줍니다. 역시나 그 시간에 뭘 하는지 적어주고요. 운전하는 시간 역시 표시해줍니다. 덩어리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그 시간에 뭘 하는지 적어주고요. 제가 계획했던 저녁 시간도 매주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줍니다. 금, 토, 일은 학교 수업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읽을 겁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확실히 한눈에 보기 위해서 색깔로 표시를 해줍니다. 역시 그 시간에 뭐 하는지 작성을 해줍니다. 수면 시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제가 20대 초에 진짜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한 학기를 보냈더니 정말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었거든요. 수면은 중요합니다. 저는 스트레칭과 명상을 해야 하는데 스트레칭은 모든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스트레칭은 보통 누워서 하는 거라서 자기 전 침대에서 하면 되겠네요. 일요일은 좀 늦잠을 잘 거라서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제가 계획했던 일들을 적습니다. 주말이라고 너무 퍼져버리면 그 다음날 학교 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건 각자 성향에 맞춰서 계획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좀 늦게 자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표시를 해줍니다. 자, 저는 지금 매일매일 하기로 했던 것들을 다 채워넣고서도 금, 토, 일 시간이 많이 남네요. 저는 지금 약간 은퇴자의 삶을 살고 있어서 좀 더 한가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더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면 저 남는 시간에 채워넣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 일회성에 해당되는 예약 같은 걸 적는 거 알려드릴게요. 매주 반복되는 거는 지금 펜으로 적으셨죠? 잉크펜. 이제 일회성에 해당되는 이벤트들은 샤프, 연필, 지워지는 걸로 적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가 지나가면 지워야 하니까요. 일요일 마무리를 하면서 그 다음 주 계획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샤프나 연필로 적는 거예요. 일회성 이벤트를. 그래야 이 페이지만 봤을 때 이날 내가 이 예약이 있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다른 계획이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계획과 예약된 시간이 교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과 그 시간의 교환. 그리고 일요일 날에 다시 그 다음 주를 플랜할 때 이미 지난 일회성 이벤트는 지우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해당되는 일회성 이벤트를 연필로 다시 적어줍니다. 그리고 투두리스트에 있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일회성 이벤트 중에 관공서에 관련된 것들은 주로 금요일 날에 처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비어진 어느 시간에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일요일 날에 그 다음 주 플랜을 할 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한눈에 딱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이 플래너를 10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자격증을 딴다든지 계획했던 거를 이루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이 점검표를 다 체크 표시로 채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X 표시가 많으면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기 싫어서 이 플래너 작성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겠죠? 게임한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게임을 하러 입장하면 하루하루 보상을 주잖아요? 그렇게 한 달을 채우면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저 X 표시들을, 빈 네모 박스를 모두 클리어하는 게임이라고요. 그럼
하루하루 보상으로 근육이든 머리의 지식이든 그날의 보상을 받게 되고 한 네모칸을 체크할 때마다 하루를 마치며 월말에 연말에 계속해서 크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며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니까요. 이렇게 점검표를 만들어 놓으면 10%도 못할 거 50% 하게 되고 50% 하면 100%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번 달에 못해서 다음 달에 똑같은 걸 또 적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100% 실행하지 못할지라도 적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내가 할 게 있었다는 걸 상기시켜 줄 것이니까요. 이렇게 시간을 눈에 보이게 표시해보면 자투리 시간이 아닌 덩어리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두 시간의 덩어리 시간은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집중이 필요한 공부는 자투리 시간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덩어리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낸 덩어리 시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계획도 회사나 학교처럼 꼭 해야 하는 일정이 되는 것이죠. 주말, 휴가나 방학은 나의 계획을 증폭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간입니다. 평소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던 걸 마음먹고 계획한다면 하루 종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미 습관이 되었고 무엇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어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일단 한 번은 해보시고 무엇을 얼마나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해야 될 양의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살면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려는 것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 관계를 좋게 지켜나가야 하나 싶네요. 내가 계획을 했어도 지키기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자신이 세운 계획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도구가 있다면 자신을 자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래너의 이름을 시간 찾기 그리고 자기 점검 플래너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부디 이 도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계획들을 응원합니다.